누르면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리덤 뉴스의 이상록 기자입니다. 제가 남의 집에 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안동데일리 방송국입니다. 여러분 안동데일리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방송사입니다. 아주 용감한 언론사죠.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안동데일리 대표이면서 기자인 조충렬 대표 기자를 찾아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공판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형사였습니까? 예, 형사 예. 재판입니다. 예. 그러면 누가 무엇 때문에 우리 조충렬 대표 기자님을 고발했나요? 누가 무엇 때문에? 예. 작년입니다. 작년 4.15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김문수 TV에서 네. 김문수 TV에서 김문수 TV 출연하셨군요. 네, 출연을 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김문수 TV에서 진행자들이 네.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많으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좀 다뤄보자. 그래가지고 찾다가 네. 저를 찾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출연을 4차례 했습니다. 4번? 네. 네. 거기서 이제 발언한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했군요. 조사과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네. 예. 이래가지고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는지를 대라고 하니까 예.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조사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네. 조사과가 있는데요. 네. 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네. 저는 부르지 않고 저는 네. 전화로 전화로 2시간 이상을 예. 전화를 해가지고 했고요. 우리 전화 조사 받은 거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네. 전화 두 명이에요. 네, 네. 사회자인 우리 밝혀야 되겠죠. 김문수 네네. TV의 건혁부 전 KBS 이사님, 네. 이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 사회자하고 대담한 네네. 게스트하고 두 사람을. 근데 공모했다고 하는데요. 공모해가지고 제가 지금 기소된 게 네. 공모해서 네. 위계 사술 기타 방법으로 네. 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이 내용입니다.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네네네. 국민들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네네네. 선거 방해죄군요. 그러니까 예. 크게 보면 선거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네. 자, 주장에서 이런 선관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네. 문제로 삼는 것이 근거 없이 네. 당신들이 자꾸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근거가 뭐냐? 네.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근거 없다. 근거 없다. 네. 근거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네. 선거관리위원회 위신을 깎지 말라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다고 하나요, 그 사람들은? 자, 예를 들면은 네. 거기서 이제 비밀 투표의 침해가 가장 크겠죠. 비밀 투표 침해. 그러니까 우리 조 기자님께서 조 대표께서 네. 비밀 투표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방송을 하셨나 보군요. 예, 그때는 우려가 있다. 우려가 이런 있다. 말이었지만 네. 이제는 확정을 하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밀 투표의 침해를 네. 하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오늘 중요한 시간이고 저는 이것은 기자의 양심을 걸고 네. 오랫동안 5구 대선 때부터 제가 지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제가 부정선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 지금까지 여러 제가 취재를 했고 또 전문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투표지 분류기 안에 있는 네. 노트북, 네. 노트북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또 이 패드 부분까지 해가지고 거의 기자가 이 비전문 분야인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밝히면서 취재한 결과 이것은 비밀 투표의 침해다 이것이 있고요. 그래 그 비밀 투표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 비밀 투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는 1차원 막대 모양의 그래프
그죠? 그러니까 1차원 그러니까 바코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바코드, 막대 모양. 그거는 또 가로 열고 네. 정의 규정으로 정의 규정. 네? 이건 뭔 정의 규정.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갈로 쳐가지고 특정한단 말이죠. 네. 그것을 네. 이제 정의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더 강조해서 뜻이 있습니다. 그 막대 모양 말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QR 코드 사용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바코드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네네. 저들이 얘기하는 2차원 바코드도 있는 거 아, 아닙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1차원 바코드 막대 모양으로 생긴 네. 그걸 적시해 놨습니다. 정의 규정으로. 네. 정의 규정이에요. 근데 정의 그거 규정. 예. 정의할 네. 때 막대 정의할 모양의 그 바코드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게 그 공직선거법 제가 지금 네네. 네. 제 151조 의 그 규정이 네네. 있습니다. 네. 그 막대 모양의 그래프. 네. 1차원 막대 모양의 이게 사전 선거에 사용되는 거죠. 예, 사전 투표 시에 예. 일련번호를 넣을 때, 바코드를 넣는 거예요. 근데 막대 모양의 예, 불법적으로 지금 QR 코드를 넣었죠. 사용하고 있고,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것은 벌써 이미 그 국정감사 때,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네. 아마 18년도만 이게 지금 이것도 틀렸다고 또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제가 네, 뭐 빼고요. 네, 날짜. 예, 네, 날짜는 빼고 네. 어쨌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네.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랬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법이 개정이 됐어요. 공직선거법이요. 네. 그런데 지금 QR 코드 지금 사용한다는 규정이 없고요. 그건 안 마찬가지로 들어가죠. 네. 1차원 막대 모양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타 등등이 그러니까 또 있죠. 예. 우리 조 기자님께서는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예. 비밀 선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방송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예, 이제 그것이 허위 사실이다 예, 지금 이거죠? 예, 근거가 없다. 없는 근거가 주장이다. 없다. 예. 제가 근거를 떼볼까요? 예, 근거가 없다. 예. 그래서 근거 없이. 고발당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QR 코드 조 기자님께서는 네. QR 코드는 비밀 그 선거가 우려된다. 비밀 선거가 지켜지지 않는다. 예, 우리가 선거라는 것은 침해당할 평등, 우려가 있다. 보통 선거 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비밀 투표를 침해하면은 인권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네. 인권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럼 투표를 특정인이 특정 후보한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거 큰. 그러면 오늘 공판에서 예. 그 QR 코드에 관한 그 서로 공방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네. 추가로 이 검찰에서 네.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 재판인데요. 네, 네. 어제 그 검사 의견서를 보냈더라고요. 검사가 그러니까 이런 보냈다? 식으로 검찰이 시간적 우리한테 여유를 충분히 줘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시간적으로 우리가 대처 못하도록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그 재판을 악용하고 저는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어제 봅니다. 검찰이 추가적으로 늦게 보낸 질문이 뭐예요? 예, 늦게 보는 것이 이제 제가 추가 의견서를 제가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사의 입장, 검찰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검사의 의견 진술서라고 네. 이제 부르더라고요. 전문 네. 용어로. 그래서 검찰 의견이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진실성 과거에 발언할 때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뭐냐 하면 네. 이제 와서 그 당시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투표 인수보다 교부 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네. 곳이 전국적으로 37군데나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전주시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네. 10표나 더 많아요. 네. 네, 그게 개표 상황표로 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네. 것을 가지고 전문 용어로 쓰는 것이 잠깐만요. 이게 형법에 네. 죄송합니다. 법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예. 진짜 제가 네, 예. 법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법을 네. 알아야 이 칼잡이 네. 이 검찰의 전 진짜 악질적인 네. 그런 검사. 그러니까 지금 저를 공소했던 네. 그러니까 수사했던 수사 검사, 네. 그다음에 공판 검사들은 네. 도저히 저는 이 사람들은 거꾸로 진술을 저는 지금 검찰 조사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조사 없이 그냥. 그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그러니까 네. 제가 모르겠어요.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 좀 불리한가. 네. 네. 아무튼 전화로 저는 전화로 간단하게 받고 그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검사 기소한 검사와 이제 공판 검사 따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사례로 판명이 될 것이고 이번 오는 그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오늘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갑니까? 재판이? 12월. 특이한데요. 건설선거법 이거 국민참여라는 건 첫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민참여재판, 특히 선거의 자유방해죄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이것이 사실은 재판부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참여재판 의견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법관과 선거관리위원장이 같지 않습니까? 부장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그 요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더니 받아들여 준 거죠. 재판부에서. 그것은 굉장히 그럼 배심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배심원들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12월 결정됐다. 예, 결정이 8명으로 8명을 결정이 됐다. 났고 재판 정도 큰 대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QR 코드가 공정 비밀 투표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송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렇고 지금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 확정된 거 이거 뭐 하니까 의견서에 지금 검사 의견서에 빠진 것이 요번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대법원의 검증조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또 기사화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많이 보시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외사전투표에서 민경호 의원표가 300장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죠. 근데 좀 웃긴 것은 할 때 무효표 처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함에도 관외사전투표에서 300표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검증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QR코드의 일련 번호가 마지막 번호까지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몇 표가 이제 발급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그것도 제가 우리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그 재판정에 인천지방법원에 참여한 변호사 제가 이름을 밝히기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알려주었고 그때 관심사가 뭐냐면은 QR코드 마지막 일련 번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중복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전혀 그런 상상 밖의 일이 이틀 뒤에 이게 누가 밝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파이낸스투데이 제가 알기로는 파이낸스투데이하고 공경호 TV 조슈아님하고 이분들이 그것을 알아냈나 봐요. 이 300표가 관외사전투표에서 많다는 거. 300표가 늘어났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파이낸스투데이에서도 났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면밀히 보니까 관외사전투표에서 300표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중앙 개표 당시 때는 그 민경욱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가 4,460표였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검증조서에는 4,760표로 300표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QR코드 일련 번호가 어떻게 돼야 300개가 더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300개.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권표도 있고 뭐 이리저리 빼고 하면은 어쨌거나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다시 재검표를 하자고 이제 신청한
중기서면을 냈고 낸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지금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연합뉴스, 중앙일보, JTBC 얼마 전에 그와 관련된 정정 보도를 했죠. 가짜 보도, 허위 사실을 보도해가지고 정정 보도, 그다음 정정 보도만 한 것이 아니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 보도도 했고 반론 보도도 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했는데 그럼 중앙일보, 연합뉴스는 왜 안 합니까, 그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책임을 저는 같은 언론사지만 참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럼 메이저 아닙니까? 그런 데서 안동데일리보다 더 못한 취재력 참 아쉽습니다. 좀 분발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QR 코드는 우리가 지난번에 4.15 총선 전에 그 김문수 TV에 나가서 대담하면서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비밀 선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방송했는데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지금 저 재판정에서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저 안동데일리의 우리 조충열 대표 기자께서는 봐라 이거 그게 그 저 당장 인천 6.28 재검표에서 표는 300표가 더 늘어나는데 QR코드는 300개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증거입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형사소송법 제 315조. 이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증조서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검증조서니까.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네요. 그렇죠. 원고 피고 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그걸 저 법정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있는데 이거를 뺐더라고요. 이 검찰이. 그리고 웃긴 게 이제 전주시 완상부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이 이제 형사소송법 제 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죠. 스모킹 건. 그래서 이것은 법적 다툼 뭐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결정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안 했고. 우리 그 조 기자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언급을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재판부에서 그것은 공판 때 국민참여 재판 때 공참여 했으면 재판 때라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저지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네. 어차피 판단하는 거는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건 뭐 그냥 이제 QR 코드 부분은 그렇고 또 다른 부분 뭐 있습니까? QR 코드 부분 말고. 아까 그 인천지방법원이 그렇고 삼천 3동 전주시 완산구 삼천 3동 또 비례대표 개표 상한표 그것도 그 형사소송법 제 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건 QR 코드에 관한 증거입니까? 거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부수보다 표가 열어보니까 10장이 더 많은 거예요. 10표가. 그거는 저 사전투표였습니까? 아니면 본투표였나요? 그 사전투표였죠.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는 참고로 우리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전투표는 그 우리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 비례대표일 때는 그 투표지 분리기를 통과하지 않죠. 너무 길어서.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투표지 분리기를 통과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제 지역구 후보들 그렇고 또 이제 아까 검찰에서 또 주장하는 것이 또 뭐가 있느냐. 아까 비밀투표 침해, 그다음에 QR코드. 자, 그러면 QR코드가 왜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는 아시다시피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스테가노그래피 자체가 우리 모나리자 보셨지 않습니까? 그 모나리자를 누가 그렸죠? 네로, 다빈치. 아무튼 옛날 그 우리 로마 전설이나 이 그 서구의 그림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암호 같은 거를 심거든요. 옛날부터. 그래 그것을 이제 사실은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합니다. 이게 디지털로 오면서 마찬가지로 QR 코드 같은 이런 곳에 이제 그 제가 그 이 분석 자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그 유력한 그 선거 전문 분석팀에서 이 보고서가 있어요. QR 코드 전략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콩고에도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콩고에서 그 의뢰해서 바르셀로나의
에서 이제 QR 코드가 뭐라는 것을 입증한 건데요. 이것을 증거 자료를 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1차원 바코드에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보를 집어넣는데 제한되지만 QR 코드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할 우려를 표명한 것이지 거기에 개인 정보가 31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죠. 우리가 읽는 것은 우리가 그 휴대폰에 QR 코드 읽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읽으면 31자리밖에 안 나오지만 이 QR 코드를 만드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들이 뭘 심어놓고 충분히 원하는 정보를 더 넣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이걸 뭐 엮어가지고 뭐 제가 거기에 뭐 스테가노그라피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려를 제가 표명한 것뿐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아까 비밀 투표 침해, 그다음에 QR 코드 얘기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그러면 국가기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 아닙니까? 검찰도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사법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기관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이 국가기관은 충분히 이 안전한 투표, 공정한 투표, 투명한 투표, 검증이 또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취재하러 가면 이 사람들이 투명하지 않아요.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될 그 공문서를 주지를 않아요. 정보공개 요청법이 이제 시행된 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리 기한이 있는데 끝까지 다 그걸 채우고 그것도 6시 저녁 6시 다 돼야 보내줍니다. 심지어는 어떨 때는 저녁 9시에 그날 6시까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녁 9시까지 막 걱정을 하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보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가 뭐 하는 데죠?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기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활하게 그죠? 정보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데인데 이걸 또 악용해요. 선관위 직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선거 일과로 담당 부서로 전화해야 바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 부서 직원한테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 기자님이시기 때문에 공보실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공보실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한테 또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이 공보실, 이거 지금 대대적으로 그래서 이거 감사까지 제가 감사과에도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충렬 대표 기자님을 이제 기소한 이유가 이제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비밀 선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QR 코드는 QR 코드를 가지고 거기에 개인 정보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럼 제가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근거 없는 그러니까 검찰 주장은 뭐냐면은 선관위 입장과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그게 뭐냐? QR 코드에는 개인 번호가 들어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하지 않았고 우리 저를 그때 김문수 TV에 사회자로 계셨던 분께서 잘 모르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31자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는 고유의 일련 번호다. 자, 그럼 고유의 일련 번호와 그죠? 고유의 일련 번호가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순서대로 이제 착착착착 번호가 매겨집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그게 뭐를 뜻하냐면은 자, 그 사람의 개인 정보는 담기지 않았어요.
근데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순번이. 네. 그죠? 그러면 유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특정인이 그 특정인의 QR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생성번호가. 그것과 그게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스캔되면서 네. 저 LG 그램 노트북 운영장치에 저장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장되면서 기표를 또 저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투표지에. 네. 그러니까 투표 용지하고 투표지는 다릅니다. 네. 예, 기표를 한 거, 의사가 반영된 것이 투표지죠. 투표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투표지를 스캔해 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가 없어요. 거기는.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자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거의 절차적 연계 보관성 그래가지고 충분히 상식선에서 네. 누가 투표를 했고 누구한테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검찰 수사관이 이걸 모릅니까? 경찰이 그것도 수사 기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이 IT 그 사기범들 잡는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 고급 용어로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합니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 연결성.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알 수 있는 거 특정 후보가 특정인을 여기에 더 위험한 거는 뭐냐? 네. 빅데이터 한다는 거죠. 빅데이터. 그렇죠. 네. 예. 거기에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양정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빅데이터 전문가. 네. 그다음에 여기 박원순 서울시장 죽었을 때 비서실장했던 네. 이름이 지금 그사도 간첩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국가보안법으로 박원순 시장을 제일 마지막 만난 이름이, 사람이었죠. 뭐 사진 이렇게 뒷짐지고 가는 예, 거 맞습니다. 찍혔는데. 찍힌. 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IT 전문가. 그다음에 그런 글들도 써왔고 이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또 추적을 쭉 해보니까 대장동은 네. 이재명과 관련된 참 근데 사기꾼들, 이제 법조인들이고. 그때가 4.15 총선 전이죠. 예. 네. 그러니까 3월 말부터 해가지고 4월 초에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타이밍을 딱 절묘하게 포착한 것 같습니다. 선거의 자유방에서는 저만이 아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때 고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네. 재판 받으신 분도 있고 네. 받고 계신 분도 있고 저같이 지금 진행 중이죠. 자, 그래서 지금 판례들은 지금 대부분 이제 재판, 벌금형도 받았고 네.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준비 서면 낸 거와는 전혀 다른 그 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변호사님도 열심히 네. 하시지만 네. 여기 제가 지금 변론 준비하는 이 서면은 국제선거 전문가와 네. 의논해서 지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참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4.15 총선 끝나고는 네. QR코드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여기서 그렇죠. 뭐 안 한 사람 없잖아요. QR코드 얘기 부분을. 네, 그렇죠. 네. 사업은 뭐 본물처럼 터져서 네. 그 뒤에는 그거 가지고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고발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4.15 총선 뒤에는 엄청나게 터져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QR코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고 지금도 문제가 아닙니까?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도 법에. 그래 놨다니까요. 법에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5월 28일 시연회 때 네. 그 김판석 그 선거국장한테 제가 물어본 것이 법에는 QR코드를 못 쓰게 돼 있는데 왜 쓰고 있느냐 그랬더니 김판석 선거국장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랬어요. 지난 회기 국회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 말이야 법에 군림하냐 말이야. 국회에서 시킨 대로 해야지 뭘 자기들이 아닙니까? 국회에서 시킨 대로 해야지 행정기관이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를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말이야 법 위에 군림하냐고. 정신없는 사람이네. 그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대류가주 법무법인 대류가주 소속의 사람들과 엄청난 연계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 네. 그죠? 그걸로 해서 법조인들 엄청 그렇죠. 엮여 있죠. 네, 네. 자, 선거는 또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대류가주, 네. 법무법인 대류가주 엄청납니다. 그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에 지금 고문인가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문상부, 네. 이 바로 문재인이 대선 때 상무위원으로 있었던 전화관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상무위원으로 있었던 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동 사람입니다. 네. 이재명이도 안동 사람이에요. 네. 이재명. 맞아요. 안동입니다. 예. 그리고 문상부도 그렇고. 네. 예? 그리고 김재원 네. 이번에 김재원, 지금 네. 국민의힘의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이라고 그러죠. 예,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 네.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선에서.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며칠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대륙 아주 소속. 그것도 선거의 전문, 선거와 법률, 입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예? 이게 지금 국민을 뭘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들 지금 반역하는 거죠. 하여튼 저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했으니 네네. 이제 그 배심원들이란 말입니다. 네네. 배심원들이 이걸 들어보고 네네. 이건 우리 조충렬 대표 기자님이 주장이 맞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들이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차라리 재판부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시정은 잘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엄청- 최근에 그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뭐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이 이제 막 이렇게 부정선거 보여주고 그래서 예. 국민들이 지난번 4.15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한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그 배심원들이 네네. 우리 들어보고 이거 좀 논리적이다. 예. 맞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배심원이 이번에 8명입니다. 네. 들어오신 분이 지금 네. 그 혹시나 해가지고 7명인데 네. 8명 이제 그 혹시나 몰라서 한 분은 더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 네. 8명 중에서 그 우리가 그 검사하고 변호인 측이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저 편향된 사람이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잘해라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뭐 그 네. 고생을 하시는데 예, 그 재판의 형태가 국민참여 재판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조 기자님은 예.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전문가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도 많고 예. 이게 기자일 그, 뿐입니다. 예. 사실과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네. 사명을 띈 기자로서. 그렇죠. 기자로서. 뛰고 있을 뿐이지. 네. 제가 어떻게 전문가입니까? 선거 전문가는 또 전문가가 영역이 있습니다. 기자는 사실을 보도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보도하는 게 기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네. 책무 아닐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네네. 좀 드릴게요. 네네. 지금 검찰에서는 근거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몰아가는데 네. 이게 저는 언론중재법과 이게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입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선관위에서 네. 지금 하는 거하고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 너네는 결과만 봐. 네. 검증은 못 해줘. 이게 배짜라입니다. 배짜라. 그래서 이 기자 언론사가 필요한 이유가 후배 기자시죠. 오정환 네, 지금 후배 지금 기자입니다. 현재 MBC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신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우리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언론중재법 그 관련해서 이것은 진짜 어떻게 자유를 무너뜨리려는가 큰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오정환 그 위원장 MBC 노동조합 위원장께서 이제 발췌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네. 인용하는 것이 저 MBC 노동조합은 이제 김세희 기자가 있던 새삼 노조합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노총 소속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 왜 중요하냐면은 권력층이 부패한 거를 이 권력기관인 경찰이라든지 이 검찰에서 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언론이 나서서 네. 추적을 하는 겁니다. 대장동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동. 언론사가 당연히 해야 자, 되는 그러면 일이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영구 전 그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 폭행 있었죠. 예? 네. 폭행 사건. 이것도 사실은 묻힐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자들이 이때 조선일보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함으로써 네. 밝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언론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언론사 기자들이 수사권이 있거나 이 검사나 경찰처럼 수사권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죠. 그 들어가서 우리가 의혹을 이제 캐 들어가고 문제시하고 이런 이게 바로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실수는 지금 기존에 충분히 우리가 우리 언론이 실수한 거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라든지 그렇죠. 예?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완전 재갈 물리는 법이죠. 그래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 운전 기사 폭행 사건, 그다음 또 있습니다. LG전자에서 취업 청탁을 받은 관리 대상 리스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연관되신 분들이 공무원, 판사, 교수 이런 대기업 임원들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권력기관이 합니까? 조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자들이 기자의 영역이죠. 기자가 그런 일을 하라고 기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들자면 드루킹 문제도 그렇고 우리 1987년 이한열 치사 고문 사건 닥치니까 탁하는 억하가 죽었더라. 치안본부장 유명한 그런 얘기들도 전부 뭡니까 이 언론이 제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군사정권에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 민주화를 자기들이 이루었다는 이 주사파 이 사람들이 이 언론을 참 재갈을 물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5 총선 이후에는 워낙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워낙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그 뒤에는 그걸 다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다 일일이 대응하거나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QR코드 문제는 저도 취재를 한 일이 있어요. 제가 프리덤 뉴스에서도 방송했어요. 이렇게 보면 왜 개표장에는 이렇게 CCTV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봉투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이제 봉투를 이렇게 탁탁탁탁 치더라고요. 이렇게 칼로 잘라서 투표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한쪽으로 탁탁탁 쳐요. 그러면 봉투 안에 투표지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되고 위쪽을 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죠? 잘라서 놓으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꺼내는 겁니다, 거기서. 꺼내는 거죠. 그렇죠. 꺼내면 여기 저는 그때 4.7 재보궐선거 때니까 1번 박영선, 2번 오세훈 이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투표용지 찍을 수 있잖아요. 다 찍어놓은 근데 저는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 방송한 게, 나 나중에 증거를 드릴게요. 제 국민참여 재판하면 아주 길게 찍었어요. 그때 저 노정희 위원장한테. 그것도 보냈죠. 내용 증명까지 보내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내가 기겁을 한 게 뭐냐면,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 봉투를 이렇게 꺼내요. 그러면 이렇게 싸놔요. 이제 1번 오세훈, 2번 박영선. 1번 박영선, 2번 오세훈 이렇게. 근데 그 봉투가 이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 봉투에는 주소가 있고요. 번호가 있어요. 일렬 번호가. 이 번호는 뭐냐면 제가 확인했잖아요. 집에 투표 통지서가 오잖아요. 투표하라고. 그 번호가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등재번호 아닙니까? 등재번호예요. 이 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누가 이거 찍었더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나는 그 번호가 그래서 일부러 그때 영등포 저는 양천구에 사는데 일부러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영등포 가서 영등포 당산동에서 했단 말이에요. 사전투표를 해야 미리 나는 중앙선거관리에다 편지 썼죠. 나는 몇 월 며칠 날 어느 사전투표소가 투표할 텐데 나를 막지 마라. 나는 카메라로 찍겠다. 만약에 이게 찍으면 나는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걸겠다. 미리 통보한다. 그렇죠. 노정희 위원장한테. 그렇죠. 보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딱 들어가서 자, 나는 저인데 딱 이제 사전투표를 줄 거 아니에요. 관외 사전투표. 나는 양천구에서 하니까. 그 공무원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학생인가 알아파생인가 그런 것 같아요. 나 사진 찍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지 않는다. 나는 이상로 기자인데
아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예. 저 관리관을 불러라 했더니 관리관이 오더라고요. 딱 오더니 투표 관리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요. 예. 난 저 이상로 기자인데 그 연락 받았어요. 찍으세요. 예.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죠. 완전. 그래서 딱 저는 못 찍었어요. 요 종로구에서 했는데 사진 속에 있는데. 저처럼 힘 있는 기자를 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이게 거기 당산역에는 되고 야, 종로구는 안 되는 이런 참. 그래서 이제 찍고 그 번호를 확인했더니 그 번호가 뭘까? 집에 와서 투표하라는 그 통지서를 보니까 그 번호하고 이 번호가 일치하는 거예요. 등재번호. 제 1열 번호였어요. 그게. 예, 마지막 1년 번호.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서 저 봉투에서 산투표 봉지를 꺼내서 여기 1번 뭐 박영선 2번 오성을 찍은 게 그대로 보여. 투표용지가 이렇게 겉장이 이렇게 있어. 1열 번호가 나와. 네네네. 1년 번호 누구 거는 거 알잖아요. 예. 사전 이 1년 번호를 발급한 데가 누구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알죠. 그 번호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한두 개 아니 그냥 아는 거죠. 자기들이 발급해 놨는데 그걸 왜 몰라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리고 여기는 쉽죠. 보니까 저기도 있어. 이 개표장에는 CCTV도 다 있어. 이게 무슨 그래서 제가 방송했다니까요. 이건 비밀 투표 아니다라고. 제가 그거 이렇게 화면 이렇게 그 영상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 국민참여재판할 때 저는 봤습니다. 봤고. 그거 좀 틀어주세요 사람들한테. 봤고. 저는 안 된다고 끝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로 기자처럼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투표 사진 찍어도 되는데 저같이 좀 이렇게 없어 보여서 그런지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진짜 이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저는 종로구고 거기가 무슨 구였죠? 바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영등포구에서 영등포. 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야. 세게 나갔어요. 세게 법원에 가서. 거기서 또 조금 더 하면 참 웃긴 게 또 그게 웃긴 게 국민의힘 그 참관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겠다고 제가 하면은 국민의힘이면 이상하게 사진을 찍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이 참관인 모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 지금 경선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이제 다음 선거 때는 다 찍을 거예요, 사람들. 이제 찍어도 된다는 건데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다음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홍보할 때 반드시 찍어라라고 얘기를 이제 또 계속해서 다 찍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찍어도 되니까 찍으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찍었어요. 찍으려는 건 못 찍게 했어요. 아니 보십시오. 어디 강남군가 어디에서. 아니 투표 이건 제가 신문 기사까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판결 났어요 벌써. 투표용지 찍어가지고는 이건 우리가 재형법준주의 그래가지고 투표용지를 찍어가지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죄 선고가 난 거 아니에요? 투표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표가 됐으니까 의사 표현이 된 거예요. 그걸 찍었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범칙금이나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은 강남에서 못 찍게 해갖고 무슨 얘기냐 카메라 출동에 이상로 기자는 찍었다. 그걸 영상을 보여주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래갖고 결국 그 사람도 찍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까지 보여드렸어요. 근데도 안 된대. 야, 그러니까 이게 종로구는 완전히 저는 이 투표관리관 그때 다 알거든요. 그때 누가 투표관리관이었고 그때 출동한 경찰관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추적하면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청해가지고 이건 업무방해 아닙니까? 그리고 권리 침해 아닙니까? 저희 고발하세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바빠가지고 이 지금 부정선거 투표관리관을 고발하세요. 고발해야 돼. 전부 고발할 겁니다. 해야 될 사안인데 이렇게 고발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근데 좌파들은 고발 다 하거든요. 저처럼 다 이렇게 중앙선거관장도 내용증명본에서 다 증거 다 채증해 갖고 있고 고발하세요. 세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오후 2시에 경선이 이게 이 말이 되느냐. 결과만 통지하고 검증을 못 한다는 것을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당원들이 직접 찾아갔어요. 근데 그거를 막는 영등포 경찰서장을 대리한 그 경비과장, 경고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 집회를 하더라도
법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2m 떨어지라고 그러고 예,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 구청에서 나온 사람들도 제가 아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아까 욕했던 경찰관들 눈알 불알인 경찰관 예? 당신들 그 헌법 7조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말 안 해요 이러는데 헌법 7조 아마 모를 겁니다. 헌법 알겠어요. 헌법 7조가 이거예요. 헌법 7조 1항이 전체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네. 어? 이거예요. 그래요? 이항,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항은 네. 예?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네. 그죠? 그다음 3항은 뭐냐? 정치적 중립을 지어야 되며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자, 그럼 이제 다음번 공판은 네. 언제 열리나요? 다음번은 이제 공판이 이제 국민참여재판이죠. 예, 제가 뒤에 있는 것처럼 예. 자 뒤에 이제 국민참여 뒤에? 네, 예. 국민참여재판이 있는데 12월 13일 12월 예. 이제 12월 13일 네. 저 시간이 잠깐만요. 너무 많이 자료가 많아가지고 네. 12월 13일 오전 11시입니다. 아. 오전 11시고 아마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저녁 7시 아마 저녁을 먹고 네. 거기서 이제 뭐 토론 재판부하고 그 국민 참여 재판하신 그 배심원들하고 예, 의논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 저녁 하루에 끝나요 그게? 예, 하루에 끝나는 겁니다. 그 저녁 먹고 어떻게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은 하루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고생하시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방송을 시청해 주신 그 안동 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남의 집 주인을 괴롭혔습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저 안동 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님 많이 후원해 주시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